안녕하세요, 장핍입니다.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이 빨리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로 계속 이직을 했고요. 일하면서도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제가 전문직이나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였기 때문에 내 역량이 성장하는 거를 잘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직무가 무엇인지, 내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어려운 종류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고민을 계속 하고 1인 기획자로서 내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내보는 경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빠르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구나 하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역량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이게 프로젝트 경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겁니다. 마치 중량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프로젝트 경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무 역량은 성장할 거예요. 운동 영상을 많이 본다고 근육이 늘어나지 않듯이 실행이 아닌 공부나 지식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직무 역량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반복적인 실행을 통해서만 직무 역량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게 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게 목표를 기획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기획하고, 그래서 내가 기획한 대로 실제로 실행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시장이나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내부적인 일이면 내 상사나 리더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이 기획, 실행, 피드백의 과정이 하나의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클을 완주해야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이클 전체를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거나 남들이 시키는 대로 실행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 사이클을 온전히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적인 경험만으로는 직무 역량이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의 반복적인 수행, 이거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프로젝트가 너무 커서 이 프로젝트를 완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그분들과의 조율을 하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되게 일부분의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사이클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고, 그러면은 직무 역량 성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 즉 기획, 실행, 피드백할 수 있는 한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직무 역량은 성장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규모를 줄이거나 이해관계자를 줄이는 게 내가 이제 기획자로서 성장하는 데는 플러스 요인일 겁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요. 내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기획자라면 업무를 잘게 쪼개서 이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똑같은 보고서 작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이클을 길게 하지 않고 잘게 쪼개서 여러 번 중간 피드백을 받으면 작은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물도 더 우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직무 역량 성장에 더 유리한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매번 수행하는 프로젝트 내용은 계속 바뀌겠지만 이 사이클을 완주했을 때 분명 나한테 남는 게 있고 내 역량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게 직무 역량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이 반드시 스타트업으로 옮겨야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 안에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가 개인으로서도 작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이런 것들을 꼭 실행해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하거나 개인 블로그를 하는 거는 누구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와 같이 협업하거나 할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작게 시작할 수 있고, 내가 기획한 것의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경험, 그리고 그 결과물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이 경험들을 매우 작게 빠르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 컨텐츠 채널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영상,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제가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건 거의 없지만 이 과정이 저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기획, 실행,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작은 프로젝트를 빠르게
자주 많이 실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런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지만 직장과 별개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드 프로젝트 팀원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회사와 상관없이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실행해보고 결과를 얻는 경험은 분명히 제너럴리스트로서 기획자로서 성장하는데 유의미한 경험을 줄 것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다양한 부업, 저는 이것도 개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은 이걸로 내가 창업을 하겠다, 유의미하게 돈을 벌겠다 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업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는 가능은 하지만 매우 달성되기 어려운 되게 예외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걸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내가 실행해보고 그거의 결과를 피드백받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은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전업이 되면 정말 좋겠고 그게 자동 수익이 돼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게 어렵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일하시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회사들은 애자일한 방법론이라고 해서 목표를 쪼개서 작은 조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 IT 업계의 노코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기획자로서 개발자, 디자이너 없이 혼자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코딩 없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데이터 추출을 코딩 없이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원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채널을 통해서 돌려보는 것도 가능하고 신사업 검증을 위해서 최소 기능 제품 MVP를 만들어서 출시해보고 고객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IT 업계에서 개발자 지원이 없어서 빠르게 실행하기 어렵다는 분들께는 이런 노코드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코드 비즈니스적으로 주는 임팩트 이것도 많이 알리고 싶은 부분이지만 노코드라는 이 툴을 학습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획자로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노코드가 내 직무 역량을 키우는데도 얼마나 도움되는가, 이런 포인트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뤘던 얘기는 주로 실무자로서 내가 실무 역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짜 일잘러는 다수가 같이 있는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우리 조직들이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이 조직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뭉쳐서 이게 가는 그런 이제 관계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역량과 관계 역량이 같이 있을 때 진짜 일잘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관계 역량이라는 거는 사실 단기간에 길러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의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 역량이라는 게 조직을 떠나면 다른 조직에서는 의미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역량이라는 거를 기르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실무자로서 직무 역량을 기르는 방법에 좀 포커스를 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언젠가는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내 실력을 검증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는 실무자로서 직무 역량을 갖추는 게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잘러가 되기 위해선 직무 역량과 관계 역량을 다 기르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 직무 역량을 빨리 기르는 방법으로서 프로젝트를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작게 실행하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빠른 실행이 중요한 시대고요. 누구나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일잘러로 성공하거나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빠르게 실행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익히는 거에 거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그 경험을 꼭 해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일잘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사실 실천하시는 분은 1% 미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내 개인 블로그를 오픈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 사이트로 들어가서 관심 있는 걸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업 유튜버가 추천해주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걸 실행해보는 거, 이런 사람이 저는 1%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실행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금은 굉장히 미천한 수준일지라도 빠르게 성장해서 일잘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문과 기획자로서 그리고 창업가로서 더 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잘러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그리고 일잘러가 되기 위한 도구들, 익혀야 되는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콘텐츠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일잘러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부족한 점은 사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관계 역량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실행하는 것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데 영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